대한민국은 자격이 없습니다. 펜타곤 내부 문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사이였어요. 승인도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항목 딱 4글자. 우선 협력 검토 대상에서 정책적 재검토로. 파일 수정 시각은 어젯밤 11시 17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는요. 회의실 32명 앞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수정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12시간 뒤 보안 카드가 막혔습니다. 사무실 접근 차단. 내부 감사 착수. 그리고 익명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서 방향 바꾸지 마십시오. 이건 21세기 에너지 패권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열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실수를 잘하지 않습니다. 22해 동안 국방부에서 일했어요. 에너지 공급망 분석관으로요. 감정 대신 데이터, 직감 대신 구조.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저는 바로 멈췄어요. 회의는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8시 40분에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전략 에너지 동맹 초안. 사흘 전까지 제가 작성한 버전이었죠. 그런데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항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우선 협력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엔 달랐어요. 딱 4글자. 정책적 재검토. 저는 2번 읽었습니다.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보다 조용한 표현이었어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수정 시각은 어젯밤 11시 17분. 제 수정 기록이 아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32명. 조정관 더넴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항목이 나왔습니다. 정책적 재검토. 화면에 그 표현이 떴을 때 저는 손 안에 쥔 펜을 놓지 못했어요. 잠깐요. 발표자가 멈췄습니다. 32명이 저를 봤어요. 대한민국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초안과 다릅니다. 누가 언제 왜 수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넴이 천천히 말했어요. 에밀리 상위 검토 결과입니다. 회의 후에 설명드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봤어요. 아무도 그 변경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더넴의 메시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회의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호출이 왔어요. 발신자는 더넴이었습니다. 들어가니 파일이 없었어요. 물잔만 있었습니다. 에밀리, 오늘 회의에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대한민국 항목은 전략 재조정입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 문제입니다. 핵심 설계, 해결료, 운영 인증. 이건 우리가 통제해야 해요. 중국은요. 더넴이 멈췄어요. 지금 아프리카 7개국, 동남아시아 5개국, 24기 계약 진행 중입니다. 연료 공급부터 유지 관리까지 전부 중국 주도예요. 40년 계약입니다. 더넴이 물을 마셨어요. 천천히요. 우리가 동맹 확장을 두려워하는 동안 그들은 40년짜리 구조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에밀리, 중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넴의 논리는 20년 된 노선이었어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로는요. 그날 밤 11시였어요. 저는 공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 계약 구조. 바라카 완공 기록.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중국 계약서에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40년 연료 공급. 중국 기술자 파견. 운영 인증 갱신도 중국 주도였어요. 그 숫자를 보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계약금 240억 달러. 40년 연료 수익. 더 컸어요. 원전을 팔면서 사실은 에너지 패권을 사고 있었습니다. 바라카는 달랐어요. 현지 인력 교육, 운영 이전, 기술 자립 조항. 저는 두 구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한쪽은 의존을 팔았어요. 한쪽은 독립을 팔았습니다. 자정이었어요. 알림이 왔습니다. 내부 감사팀. 제목은 짧았어요. 보고서 관련 내부 검토 착수.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더넴과 헤어진 지 10시간이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건물 입구에서 보안 카드를 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다시 댔습니다. 빨간불.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2년을 매일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어요. 하워드 분석관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3분 뒤 보안 담당자가 내려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일시적 권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3층과 4층 접근이 오늘부터 제한됩니다. 감사 절차 완료 전까지요. 3층이 제 사무실이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규정상 최대 30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층 임시 공간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창문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외부 인터넷이 차단된 단말기 하나였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단말기를 켰습니다. 접근 가능한 건 공개 데이터베이스 뿐이었어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원전 기업 해외 계약 현황. 바라카 완공 관련 현지 언론 자료.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연역. 1시간이 지났어요.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외부 뉴스 피드였어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사우디아라비아와 신규 원전 2기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40억 달러.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240억. 그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말을 멈췄어요. 감사가 진행되는 30일 동안 세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아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더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절차입니다. 곧 끝날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어요. 불편함에 대한 사과였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라는 말만 있었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복도에서 동료 제이슨을 만났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에밀리, 소문 들었어. 어젯밤에 누군가 대한민국 관련 파일을 전부 별도 폴더로 이동시켰다는 거야. 감사팀 요청이 아니라 이동이 먼저였다는 말이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심해. 제이슨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파일이 먼저 이동됐다는 말이었어요. 감사 요청보다 먼저. 그 순서가 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30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인천행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답을 믿고 있었지만 그 답은 틀려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2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이슨이었어요. 더넴이 너 찾았어. 인사팀에 내 휴가 서류 요청했어. 두 번째는 더넴이었습니다. 에밀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창원까지 4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중국 계약 세부 조항이었어요. 사우디 계약서 구조였습니다. 연료 공급 단가가 나왔어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40년. 연간 공급량. 단가. 숫자가 나왔어요. 계약금보다 연료 수익이 더 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전을 팔면서 에너지 패권을 사고 있었습니다.
상대국은 40년짜리 종속 계약에 서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워싱턴은 지금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멈췄어요. 그 사이 세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원 산업단지 입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어요. 저는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외부에서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멈췄어요. 규모가 달랐습니다. 자료에서 읽었던 것과요. 공장이 아니었어요. 설비였습니다. 소음도 매연도 없었어요. 그냥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처로 들어갔어요. 미국 국방부 에너지 분석관입니다. 비공식 방문이에요. 가능한 범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들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3분이었어요.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명찰에는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봤어요. 공문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박지훈이 잠시 저를 봤어요. 뭔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들어오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방문이 보고서 한 줄을 채우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공식 방문입니다. 박지훈이 잠시 저를 봤어요. 뭔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따라오시죠.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첫 번째 공간은 단조 설비였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멈췄어요. 천장이 20m였습니다. 그 안에 프레스가 있었어요. 2만 톤급. 자료에서 읽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눈앞에 선이 숨이 막혔어요. 23년째 운영 중입니다. 박지훈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묻기 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압력용기 제작 구역이었어요. 유리 너머였습니다. 높이 13m, 두께 240mm 특수 합금. 작업자 2명이 표면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 인증은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기준 통과했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자체 제작합니까? 박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용접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젊은 작업자가 보호면을 올렸습니다. 20대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바로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저 친구 몇 년 됐습니까? 4년입니다. 박지훈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질 검증실 벽면에 인증서가 붙어 있었어요. 미국, 유럽, 아랍에미리트. 저는 날짜를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15년 전이었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지훈이 처음으로 먼저 말했어요. 바라카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부다비 현장 책임자 연락처였어요.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2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이슨이었어요. 더넴이 인사팀에 내 휴가 서류 요청했어. 두 번째는 더넴이었습니다. 에밀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껐어요. 창밖에 창원 산업단지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몰랐어요. 30일 안에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라카는 아랍에미리트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부다비까지는 9시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이 건네준 명함 뒷면의 번호로 연락했어요. 3번 만에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바라카 운영 총괄 칼리드 알만술이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내일입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오시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장은 사막 끝이었어요. 아부다비 시내에서 서쪽으로 2시간.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왔어요. 4개의 돔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칼리드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였어요. 악수가 짧았어요. 바로 걸었습니다. 4기 전부 가동 중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전력 25%를 여기서 공급합니다. 저는 받아 적었어요. 중앙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운영 인력 대부분이 아랍에미리트 현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멈췄어요. 현지 인력이 직접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측이 3년간 교육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가동률이 보였어요. 92%였습니다. 칼리드가 말을 이었어요. 예정 기한 내 완공했습니다. 4기 전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기도 아니고요? 한 기도 아닙니다. 그날 오후 정전모의 대응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봤어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운영 인력이 움직였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4분 17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칼리드는 시계를 봤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만족스럽습니까? 칼리드가 저를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더넴이었어요. 에밀리, 월요일까지 워싱턴으로 복귀하십시오. 장관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발신자가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어요. 보고서 방향 바꾸지 마십시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사막이 창밖으로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라카의 4개 돔이 멀어졌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바로 국방부로 갔어요.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은 오후 2시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더넴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2명이 더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콜먼 장관이 들어왔어요. 악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앉았어요. 시작하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창원 제조 설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2만 톤급 단조 프레스, 압력 용기 자체 제작,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증 통과. 바라카 현장도 봤습니다. 4기 전부 예정 기한 내 완공. 현재 가동률 92%. 현지 인력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더넴이 먼저 말했습니다. 에밀리, 현장 확인은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감사 중인 분석관이 비공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보고서에 반영할 수 없어요.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저는 장관을 봤어요. 장관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장관님, 중국은 지금 40년짜리 의존 구조를 깔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 기술 파견, 운영 인증 전부 중국 주도예요. 상대국은 전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40년짜리 종속 계약에 서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재검토하는 동안 그 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어요. 더넴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증된 전략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핵심은 우리가 통제해야 합니다. 창원에서 만든 압력 용기는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부품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인증받은 부품이에요. 통제가 아니라 협력의 문제입니다. 에밀리, 대한민국은 후보가 아닙니다. 검증이 완료된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멈췄어요. 더넴이 장관을 봤습니다. 장관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선택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장관이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어요. 에밀리 비공식 방문 중에 익명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번호 아직 갖고 있습니까? 저는 멈췄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브리핑이 보고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관이 번호를 가져갔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들어와서 제 핸드폰을 받아갔어요. 30분 뒤에 돌려줬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더넴은 그 장면을 보면서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재개됐어요.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더넴, 대한민국 항목을 재검토 분류로 내린 건 누구 결정입니까? 더넴이 대답했어요. 전략 노선 조정 차원에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파일 이동은요? 짧은 침묵이었어요. 감사 절차 준비였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장관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 척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바라카 현장 운영 총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잠시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보고서 다시 쓰십시오. 이번엔 공식 절차로요. 대한민국과 별도 전략 협의 검토 내용을 포함해서. 더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노선 변경은 상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는 자료를 챙겼습니다. 더넴이 제 옆을 지나쳤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접근 권한이 복구돼 있었습니다. 3층 카드가 열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어요. 첫 줄을 썼습니다. 전략 에너지 동맹 재검토 대한민국 항목 공식 재분류 요청.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창원 산업단지에 불빛이 있었고 사막 끝 바라카에 4개 돔이 있었습니다. 전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더넴 노선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익명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보고서가 승인될지도 불확실했어요. 바뀐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방향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끝까지 썼습니다. 승인이 날지 몰랐어요. 더넴 노선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익명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바뀐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방향이었어요. 펜타곤 내부 문서가 바뀐 날 아침부터 열흘이었습니다. 창원의 2만 톤급 프레스, 사막 끝 바라카의 4개 돔, 그리고 칼리드의 한마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자랑이 없었어요.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동하고 있었어요. 21세기 패권은 누가 더 많은 나라의 전기를 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에요. 핵이 아닙니다. 40년짜리 신뢰예요. 대한민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작동시켰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잘해서 신뢰를 얻은 걸까요? 아니면 신뢰를 얻어야 해서 잘한 걸까요? 댓글로 한 단어만 써주세요. 전자라면 실력, 후자라면 생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